태종실록 19군 태종 10년 3월 2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410년 명령락 8년 민무고 민무질의 장래에 대한 임금의 명을 어긴 관원들을 힐문하다. 지신사 안등과 노이봉에게 제 집으로 돌아가서 되죄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승정원에 명하여 민무고 민무질의 간호가 각 한 명씩으로 하여금 역마를 달려 상구를 제주로 가게 하고 전라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이 두 종에게 바다를 건널 선척을 치장해 주게 하고 또 제주 목사에게 전지하여 땅을 택하여 후이 장사하게 하고 사인 신계를 불러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을 이미 법에 의해 처치하였는데 지금 내가 이 명령이 있은 것은 차마 못하기 때문이다.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부디 저지하고 억제하지 말라 하였다. 신계가 물러나와 당상에게 고하고 다만 바다를 건너는 문빙만 주었다. 대언 이 안우가 사인 조계생에게 말하기를 제주에 들여보낼 민무고의 노자에게 역마를 지급할 문자가 이미 이루어졌는가 하니 조계생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안등이 곧 신계의 승전 내용을 조계생에게 고하였다. 조계생이 신계에게 물으니 신계가 말하기를 듣지 못하였다 했다. 안등이 다시 조계생에게 전지하여 보마 문자를 지급하게 하였다. 그 문자가 이미 발행되매 여러 대원이 다시 사사로 조계생에게 이르기를 만일 민무구 등의 종이 채복사보다 먼저 제주에 들어가면 혹 도망하여 숨을 염려가 있으니 당상에게 고하여 하루 이틀 늦추어서 발송해도 늦지 않다 하였다. 조계생이 당상에게 고하니 조영무 2조가 옳게 여겨 다시 보마 문자를 거두었다. 조계생이 말하기를 주상의 명령이 있으시니 머물러 둘 수 없습니다. 만일 전라감사에게 이첩하여 전라감사가 장량해서 채복사가 발선한 뒤에 기송하게 하는 것이 가할 것 같습니다 하니 황희 윤사수는 조계생의 말을 옳게 여겼으나 조영무가 따르지 않았다. 이튿날 임금이 알고 조계생을 불러 편전 문 밖에 나오게 하여 묻기를 사인은 도리를 아는 유생인데 어째서 마음대로 왕명을 폐하여 보마 문자를 도로 거두었는가. 군신사에 이같이 할 수 있는가. 또 민무고 민무질은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된다고 하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어찌 인정이 없겠는가. 내가 들으니 처음에 제주에 들어갈 때 저고리 하나만 입고 갔다고 한다. 지금 보내는 호도쓴 빈념하기에 도착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만일 노자가 채복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면 죽이는 날에 곧 입관할 것이니 입관한 뒤에 옷을 입힐 수 있겠느냐. 비록 종이 채복사와 같은 배를 타고 가더라도 어찌 죽이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조계생이 대답하기를 바다를 건너는 모든 일은 이미 전라도 도관찰사에게 이첩하여 판비하였으므로 하루 이틀 머물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환수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게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환수하였으니 비록 정부라 하더라도 어찌 감히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느냐. 곤 외에 봉사한 신하도 명령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계문하는데 하물며 정부는 가까운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신계를 순금사에 가두려고 하다가 조금 뒤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신계를 죄주면 대신이 반드시 보란이 할 것이다. 마땅히 명령을 전달한 자는 죄 주겠다 하고 지신사 안등을 책하기를 너가 직책이 출납에 있으니 포마에 대한 말을 너가 반드시 전하지 않은 것이다. 너가 만일 전지하였다면 정부에서 어찌 이렇게 하였겠느냐. 내가 있을 때에 당하여도 오히려 이러하니 만일 어린 임금이 선다면 반드시 명령을 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노이분과 더불어 집에 돌아가게 하였다. 또 조계생에게 명하기를 내가 너를 순금사에 가두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였으이다. 조심하여 다시는 이같이 불공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안등과 신계 중에 누가 죄가 있는가. 왜 분별하여 아뢰지 않는가 하였다.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명령이 없으시기에 감히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신사는 사실 죄가 없다. 신계가 명을 받고 정부에 전하지 않았으니 죄는 신계에게 있다 하고 지의정부사 황희를 불러 뜻을 이르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신계가 명령을 받고 정부에 모두 전하지 않았고 정부의 뜻은 갑자기 죄인의 종으로 하여금 역마를 달려 채복관과 함께 행하게 하면 해로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냥하여 아직 머물러 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인이 내 명령을 전하지 않았으니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또 당상을 속였으니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정부의 뜻이 비록 신이 아뢰 바와 같으나 조계성도 또한 그 책임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인의 죄를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염하지 말라 하니 황희가 물러갔다. 곤 외는 경계의 바깥을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기근으로 인해 경기 강원 풍에도 군사의 번상 시위를 정지하다. 군사가 4월부터 7월까지 번상하여 시위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풍에도 도관찰사 정력 등이 백성들의 기근을 아뢰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동맥 가천모가에게 대한 무마책을 의논하다. 전흥을 경차관으로 보내어 조연을 소환케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조연이 사로잡은 보울모를 만일 방한하게 되면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쌓인 송장이 들에 덮이고 그 집이 모두 불타서 처자와 친구가 모두 사망하여 비록 하룻밤을 자고 한 끼를 먹는 것도 의탁할 곳이 없을 것이니 그 원망이 하늘까지 닿아서 반드시 천자에게 고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복수할 것입니다. 마땅히 승상 김용과 함께 도망하였다고 칭탁하여 죽이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두 문의 싸움에서 조연 등이 오돌이 합압이 가시구를 붙잡아 적변을 물어보고 마침내 모두 죽였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동맥가천모가의 관아 지위 아란의 손자이다. 맹가가 이 때문에 누요움이 심하여 입구하기를 꾀하였다. 이에 임금이 연사종으로 조연을 대신하였다. 의정부에서 청하기를 전흥을 동맥가천모가에게 보내어 선언을 주고 이르기를 이번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국가의 명령이 아니고 실로 변장이 마음대로 일으킨 것이다. 국가에서 이미 연사종을 시켜 조연을 대신하고 조연을 불러 서울에 오게 하여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키고 함부로 죽인 죄를 다스리려 한다 하면 맹가의 노여움은 조금 풀릴 것이고 뒷날 조정의 힐문도 또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가 합의하여 모름지기 의리로 해야만 한다. 술만 보내고 동지위를 잘 타이르는 자는 일이 무슨 이유가 되겠는가? 이유를 들어 말할 것이 없을 듯하다. 전흥을 시켜 조연만 불러와서 차차 동지위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전흥을 경차관으로 삼아 보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무과 친시에서 대우군 윤하 등 33인을 선발하다. 친시한 무과의 방을 붙여 대우군 윤하 등 33인에게 급제를 주었는데 임금이 상중에 있으므로 임원하지 않았다. 윤하로 상호군을 삼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민무구의 당녀인 이지성이 조회를 청하였으나 윤호치 않다. 소위 대략은 이러하였다. 이지성이 이무의 꾀에 당부하여 민무구 등의 악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엎드려 가라건대 전하께서는 이지성을 유사에 내려 그 정상을 신문하게 하여 난적을 추토하는 법을 엄하게 하고 붕당을 비주하는 권한을 막으소서. 그러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외로워지고 환란이 그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무리들이 민씨에게 붙어 다닌 것이 많으니 어찌 다 뵐 수 있겠느냐. 또 일이 오래되어 이미 다 끝났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에 사로 건너 다시 청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았다. 비주는 친후하게 하는 일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3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후를 추국하였으나 자복하지 않다가 마침내 옥중에서 죽다. 처음에 순군사의 대간 형조와 더불어 알기를 조호와 묘음 유해강의 양쪽 말이 서로 같지 않으니 사실을 정음하기 어렵습니다. 조호는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국문할 적에 대답하기를 내가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어째서 불쾌한 말을 하였겠는가 하였으니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비록 죽는데 이르더라도 반드시 공장을 바쳐서
악명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어렵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이미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아뢰라 하였다. 승금사 부관 대간 형조 및 이지를 불러 대궐에 나오게 하고 대우고 목진공을 불러 편전에 이르게 하여 친히 조호의 옥사를 묻고 대은 등에게 이르기를 조호가 이미 자복하지 않고 또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니 어찌 함부로 죄를 가할 수 있는가. 조호는 늙고 또 병이 들었으며 묘음은 나이가 70이 지났으니 지나치게 형벌을 가하여 옥사를 이룰 수는 없다 하였다. 부관 등이 아뢰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되고 또 죄가 이미 조호에게서 이루어졌으며 또 그의 조 철장의 납사에 이르기를 주인의 처음 말은 내가 밖에서 뒤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처 듣지 못하였으나 다만 들으니 주부가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 입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하였다 하였으니 그 말이 잠언 묘음의 말과 합합니다. 신등이 묘음은 석방하고 다시 조호를 국문하려 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황희를 불러 정교하기를 조우의 일은 형세가 바룰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이미 묘음을 석방하였고 조우가 이미 불복하였으니 어떻게 그 정상을 얻겠는가. 만일 초사를 바치지 않고 옥중에서 죽는다면 그 허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하기를 지난날에 옥사를 결단한 것도 이와 같이 밟지 못하다 할 것이니 내 마음에 미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어찌 천희에 합하겠는가. 정부에서 의논하여 내버려 두고 묻지 말라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우리 국가가 예의를 닦아 밝혀 무릇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밝지 않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용서하면 수고한 자를 어떻게 처치하려 하십니까? 고한 자가 사실이라면 그 죄가 저 사람에게 있고 사실이 아니면 그 죄가 반좌에 해당하는데 그 법률이 심히 밝습니다. 지금 양쪽 말이 다 갖추어졌는데 어찌 분변하지 않고 중지하시겠습니까? 신이 비록 정부에 의논하더라도 반드시 신의 말과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러가서 다시 추문하지 말라 하였다. 황희가 물러가니 의정부에서 다시 황희를 쉽게 아뢰게 하고 또 말하기를 신등도 독단할 수 없으니 첫건대 순금사로 하여금 양쪽 옥사의 요점을 써서 백관에게 밝게 보여 가부를 취하게 하고 또 양쪽의 상위 되는 점을 가지고 율문을 자세히 상고한 연후에 모두 진달하게 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계생을 불러 전지하기를 지금 조호의 일을 백관으로 하여금 가부를 의논하더라도 반드시 이가 없을 것이니 율문의 명의를 범한 것이 있는데도 사정을 얻지 못한 것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순금사 부관 위관 형조 대관이 또 대궐에 나와 그 죄를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죄가 있다면 비록 친척이라도 용서할 수 없으니 민무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조호가 자복하지 않았으니 만일 죄를 가한다면 어찌 이치에 합하겠는가 하였다. 또 각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어느 누가 그대로 두자고 말하겠는가. 장차 반드시 내동할 것이다 하였다. 조호가 마침내 옥에서 죽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3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서북면의 성주 등지의 축성이 끝나다. 서북면 여루 고을의 성을 쌓았다. 도수문사 박은이 아뢰기를 금년 봄에 성주의 흙골 산성을 신축하고 자주산성, 덕주검성, 삭주성, 양덕현성, 강계부성, 고운주 백벽산성, 고수주 향산성을 수축하고 또 지난해 역사에 이어 의주성의 산문과 군가의 단장을 만들었는데 공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문소전의 제사 지내고 충문 등의 제례 규식을 상고하게 하다. 임금이 친히 문소전의 제사하였다. 종전에는 충문의 초 1일 삭모갑자라고 썼는데 역삭 교사교감 인회가 다만 삭자만 쓰고 초 1일의 글자는 쓰지 않았으니 대개 그 말이 중복되는 것을 꺼리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작을 올리고 대축이 충문을 읽고 나니 임금이 배 위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삭과 일을 거듭 쓰는 것을 의심하였는데 지금은 일을 쓰지 않았으니 참 잘하였다 하고 예가 끝나니 임금이 대은에게 이르기를 종묘의 제사 때에 태윈이 사돈이 사공이니
태상이니 광록경이니 하는 것은 모두 천자의 벼슬인데 지금 제후의 나라로서 이 벼슬 이름을 쓰는 것이 어찌 예의겠는가. 또 종묘에 제사를 행하는 날에 만일 비와 눈이 오는 날을 당하면 뜰 가운데 비를 가릴 곳이 없어서 옷을 적시고 용의를 읽게 되니 두렵건대 정성과 공경이 지극하지 못하고 신명과 사람이 편안하지 못할 것 같다. 마땅히 제후의 제1을 상고하라. 내가 옛날 천조에 봉사하여 고황제의 묘제에 친히 보았는데 국내에 사당이 있었고 또 오문 밖에 있었다. 이것이 어찌 의거한 데가 없겠느냐. 또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고 예조정랑 곽존중을 불러 이 뜻을 일렀다. 이에 하윤이 태위를 고쳐 초헌관으로 하고 태상 광록경을 고쳐 아헌 종헌관으로 하고 사도를 봉조관으로 하고 사공을 행소관으로 하기를 청하였다. 하윤이 또 말하기를 주문공가래에 뜰 아래를 지붕으로 덮는다는 말이 있으니 마땅히 비를 가릴 곳을 지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삼가 고문을 상고하니 가래의 사당 주에 이르기를 뜰 아래를 지붕으로 덮어서 가중을 용납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가중이 서립하는 곳이지 배위는 아니다. 다시 상정하여 아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예조에서 상정한 축판의 서법을 보니 초 1일에 일을 쓰지 않고 다만 모월상 모갑자라고 쓰고 15일에는 어째서 모월 15일 모갑자라 하지 않고 모월상 모갑자 15일 모갑자라고 쓰는가 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사길 뒤에 반드시 사기를 밝혀서 쓰는 것은 그 달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그 달을 지칭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미 모월이라고 이끌었는데 어째서 다시 삭자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또 제법에 삭과 망이 있는데 또 초 1일은 사기라고 쓰고 초 5일은 망이라고 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고 예조에 명하여 다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아르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담제의 태길에 대해 말하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담제의 날을 가리는 것은 가래에서 상고하면 한 달 안에 초순 중순을 거쳐 태길하되 모두 불길하면 하순으로 행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예전 법이나 미편한 점이 있다. 처음에는 날을 가리고 나중에는 날을 가리지 않는 것이 가한가. 어찌 예전 법이라 하여 다 따를 수 있는가.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 것에 준하여 이를 들고 보태서 일삭을 삽하여 점 취대 삼순 안에 모두 길한 날이 없을 것 같으면 그제서야 교를 던져서 날을 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교는 점을 치는 도구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군기소관 권초를 경차관으로 삼아 동북면의 기민을 진육케 하다.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외방의 굶주린 백성들을 감사 수령이 어찌 다 알겠느냐. 내가 각도의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진율하고자 한다 하니 하윤과 승승린이 등이 아뢰기를 만약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급박하게 고쳐라면 비록 굶주리는 백성이 있더라도 수령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도 또한 두루 보아서 다 진율을 행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왕지를 받들어 이문하여 감사 수령들을 거듭 경계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루 진율하여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로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여 명령대로 하였나 아니하였나를 징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그러나 동북면만은 기근이 매우 심하다 하고 권초를 보내어 경차관을 삼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왕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의정부 사인 신계를 파직시키고 김효손을 임명하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신계가 전지를 받고 잊어버려서 곧 시행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하여 말을 꾸며 억지로 변명하였으니 그 마음이 간사하고 속일 뿐만 아니라 왕명을 공격이 받드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정부의 수령의 임무를 어겼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율에 의하여 논제하소서 하니 명하여 파직하게 하고 사헌장령 김효손으로 대신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일 정류 5번째 기사 문서의 오자를 살피지 못한 예조자랑 이해를 면직하다. 이해가 계제사 당해관이 되어 호조 영사의 관문을 이첩하면서 상앞 두 글자를 상행이라 잘못 썼다. 사원부에서 이해가 각찰하지 못하였으니 신자로서 임금을 공경하는 뜻에 어긋났다고 논핵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일 정류 6번째 기사 민무고의 당녀인 이지성의 재산을 몰수하고 종으로 만들다. 사원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은 듣자오니 선을 아는 것이 현이 아니라 선을 쓰는 것이 현이 되고 악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 합니다. 선을 선하게 여기면서 이를 쓰지 못하고 악을 악하게 여기면서 이를 버리지 못하면 이것은 곽군이 춘추에서 경계를 당한 것입니다. 이지성의 죄는 길 가는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놓아주고 토죄하지 않으시니 악을 알면서도 이를 버리지 못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정부와 대간이 소장을 연하여 2번이나 그 죄를 청하였는데 또 윤호를 입지 못하였으니 어째서 한 사람의 지성을 비유하여 신료들로 하여금 모두 실망을 품게 하십니까? 무릇 붓을 잡은 자가 날마다 좌우에 모시며 임금의 거동을 반드시 쓰는데 그 쓴 것이 법이 되지 못한다면 후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정한 날을 위하여 말씀드려 2번에 이르도록 마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이지성의 죄를 국문하여 율에 따라 시행하면서 신민의 바라는 바를 위로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여러 대원에게 이르기를 지금 소사가 이지성의 죄를 청하였는데 이지성이 범한 것은 본래 세자가 더불어 민무구 등의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한 것이었으니 그 마음이 장차 세자에게 잘 보이려 함이었다. 세자가 이 말을 나에게 고였으므로 내가 가만히 밖으로 보냈다. 그러므로 안팎이 이지성이 범한 죄를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연전에 이무가 그 직임을 띄어서 제수하였기 때문에 예방이 안치한 것이다. 이지성은 하윤의 처족이니 만일 말한 것을 추궁하면 반드시 하윤에게 미칠 것이다. 하윤은 질은 많고 무는 적은데 충성하는 뜻이 간절하고 지극한 사람이다. 나라에 이 사람이 없으면 되겠는가? 내가 매양 재변을 만나며 마음속에 스스로 경성하기를 내가 비록 박덕하나 2-3 사람의 대신이 나를 보자는데 힘입는다 한다. 헌사는 어찌하여 급급하게 서두르는가? 너희들은 밖에 누설하지 말라 하고 이지성을 정몰하여 종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일 무술 첫번째 기사 제주의 분말을 차출하다가 배를 침몰시켜 인명과 말을 손상시킨 조원을 소원하다. 이보다 앞서 조원이 제주에 들어가서 분말을 차출하는데 배 한 척이 패몰되어 말이 죽은 것이 50일이나 되었다. 전라도 도관찰사 허주가 말의 필수만 아래고 인구에 대해서는 아래지 않았다. 그 뒤에 배 한 척이 또 정몰되었다. 허주의 장계가 또 전과 같았다. 김여지가 아래니 임금이 놀라서 말하기를 말을 실은 배가 또 패몰되었느냐? 전에 패몰된 배도 인구는 아래지 않았으니 이것은 말은 중하게 여기고 인명은 경하게 여긴 것이다. 만일 조원이 말의 수를 창작하여 알맞게 배에 싣고 날을 가려 순풍을 타서 일시에 함께 출발하였다면 이런 변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기미를 보아 잘 도모하지 못하여 사람과 말을 많이 손실하게 한 것이다. 또 위에서 아래에 부과하면 아래 사람이 어찌 싫어하지 않겠는가? 지금 조언을 보내어 마피를 구색하는 것은 상국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과 같다. 마땅히 빨리 소환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일 무술 2번째 기사 한승부에 명하여 도성 내에 기민을 진율토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혹 줄인 백성이 돌아다니며 걸식하는 자가 있으면 한성부에서 마땅히 존휼해야 한다. 내가 저축을 넓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또 병들어 길에서 죽어서 금수의 밥이 되는 자가 있으니 국가에서 동서 활인원을 둔 것이 또 무엇을 위함인가?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고찰하라 하고 또 오부영에게 명하기를 도성 안에 굶주려서 걸식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영이 되어서 어찌 이토록 말이 없는가? 이제부터 굶주리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름을 갖추어 아래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어흥부에 명하여 대관들이 갑옷을 입고 점고받는 것을 면제토록 하다. 사헌부 사관원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지금 어흥부가 조관과 군사의 의감을 점고하는데 신등도 갑주를 입고 점고를 받게 합니다. 신등이 이목의 관직에 비원되어 있으니 만일 나라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선구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나라에 일이 없는데 백관을 규찰하는 소임으로 몸소 갑주를 쌓아 가지고 도리어 점고를 받으니 대간의 풍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빌건대 친히 점거하는 것을 면제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일 무술 네 번째 기사 국상이 난 지 3년 안인데 기생을 불러놓고 관청 안에서 술을 마신 호조 정랑 허반석 등을 파직시키다. 호조 정랑 허반석 유건 좌랑 김희 이문간 이명보 등을 파직하였으니 국상 중에 3년 안에 창기를 불러 공회에서 회음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3일 기의 첫 번째 기사 3군의 대장이 신문고를 쳐서 전례대로 대부보다 녹을 더 주도록 청하다. 3군 대장이 신문고를 쳐서 신정하기를 예전 예에 대장은 대부가 받는 녹보다 쌀콩 각각 한 석, 정포 한 피를 더 받았는데 금년에 녹을 나누어 주는 것은 대부와 차등이 없으니 빌건대 전례에 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니 호조판서 이영 참지의정부사 윤사수 등이 아뢰기를 만일 공로가 있다면 별도로 줄 수는 있으나 만록의 제도를 어찌 가볍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이에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이응 등의 말을 따르기로 청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주장을 구원치 않은 경운 천호를 참수하고 전사한 한흥보의 집에 언전을 내리다. 경운 천호로 주장을 구원하지 않은 자를 배라고 명하니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먼저 패하여 달아난 자가 네 사람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 사람을 다 뵐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더욱 중한 자 한 사람만 배워도 1,100인을 징계할 수 있다 하였다. 대신이 대답하기를 진시로 상교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화살을 맞아 갑옷의 두 미늘이 상한 자가 있으니 패주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네 사람의 죄가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한흥보의 아우 한흥귀가 그 형을 따라 역전하고 또 무죄가 있으니 무식에 소용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한흥보가 네 딸이 있는데 모두 출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맏딸은 아비가 죽고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승이 되려고 하니 원컨대 자장을 주어서 시집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정해진 율에 따라 조호의 시신을 거열하고 처자를 정몰하여 관노로 만들다. 조호의 시체를 해민국 거리에서 거열하였다. 임금이 조호의 일을 물으니 이응 유종현 등이 그 신문하여 공사를 취한 내용을 진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호가 그 정상을 다 토설하지 아니하고 죽었고 철장의 말은 현관이 먼저 꼬투리를 끄집어내어 공사를 취하였으니 어찌 이것으로 단안을 삼을 수 있겠는가. 만일 조의 죄를 논한다면 반드시 대역에 이를 것이나 어찌 정상을 다 토설하지 않은 사람을 극형에 처하고 그 삼족을 멸하는 것이 인정에 합하겠는가 하였다. 이응등이 대답하기를 조호가 비록 정상을 토설하지 않았으나 증거가 명백하니 율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하고 죄주지 않으면 뒤에 대역을 범하는 자가 반드시 본받아서 비록 죽는 데 이르더라도 진정을 토설하지 아니하여 면하기를 꾀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응등이 물러나와 위관, 대관, 형조와 더불어 함께 뜰에 서서 조호를 신문한 계본을 올리고 또 아뢰기를 조호의 죄가 이미 드러났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금사에서 아뢰기를 조호의 죄를 율에 준하면 마땅히 능지처사해야 하고 아비와 자식은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와 어미, 딸, 아내, 첩은 공신의 집에 나누어 주어 종을 만들고 제사는 모두 관가에 몰입하되 그
딸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이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진 자는 연주하지 마소서. 조호의 처는 명례에 이르기를 친속이 서로 위하여 숨긴 자는 논하지 말되 만일 모반 이상을 범한 자라면 이 유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고 간명범의 조에 이르기를 무릇 처첩이 남편을 고소함에 있어 모반 대역을 고소하여 응당 스스로 이소해야 할 것은 모두 들어주고 간명범의가 되는 한계에서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장 100대에 유 3천이라 하였고 부인 범죄조에 이르기를 부인이 만일 도유를 범한 자라면 장 100대를 때리고 남은 죄는 수속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만 조후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고 백관을 모아 형의 집행을 감시하게 하여 경내에 조리를 돌리게 하고 그 아내와 자녀는 정물하여 관가의 노비를 삼게 하였다. 순금사에서 조수 조와 이간을 본처에 환속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기 모자로 하여금 서로 만나보게 한 연후에 보내서 감상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조호의 처 노씨가 옥중에서 목매달아 죽으려 하므로 지키던 자가 이것을 보고 풀어주고 물으니 부인이 이 옥졸에게 잡혔으니 죽지 않고 무엇하겠느냐 하였다. 옥간이 그 남편의 불교한 말을 들으니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엄하여 형벌하여 물으니 마침내 부르짖어 말하기를 제공들은 누가 부부가 없겠소. 부부 사이에 비록 실죄를 범하였더라도 서로 숨겨주는 것이 정리인데 하물며 남편이 일찍이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이겠소. 내가 만일 매에 못 이겨 없는 일을 사실이라고 정언한다면 죽은 자가 알미 있어 내가 황천에 가게 되면 남편이 내게 묻기를 내가 실제로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째서 정언하여 말하느냐 하며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소 하였다. 옥간이 또 묻기를 어째서 거입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이런 용연한 말을 할 리가 있겠소. 지금 이를 묻는 여러 제신들이 모두 아내가 있으니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소. 내 가문은 일찍이 이렇지 않았소 하니 옥간이 부끄러워서 그만두었다. 듣는 자가 모두 불쌍히 여겼다. 이소는 제소이며 도유는 도형, 유형이고 수속은 속전을 거둠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5일 신축 첫번째 기사 폭마의 갑 일부를 사취한 전 강릉 대도호 부사 박인간을 외방에 귀양 보내다. 정해년에 박인간이 강릉에 있을 적에 부인 전 판사 최운보의 큰 말을 강제로 빌려 품말을 바치고 뒤에 말값으로 초자 7필, 면포 3필을 받았는데 초자 2필을 떼어 먹고 주지 않았다. 최운보가 관찰사에게 호소하니 박인간이 작은 말을 운보에게 주었다. 강원도 경찰관이 평창에 이르니 군사 서종준이 그 일을 적발하였다. 이에 헌부에서 박인간이 탐호하고 청렴하지 못하여 사풍을 오염시킨 죄를 논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5일 신축 두번째 기사 동맥 가천모가가 경원 등지에 침구하여 많은 인명과 가축을 살상하다. 천모가의 아우 어허리가 오도리의 구로보야 등과 더불어 모련의 유종과 결탁하여 보병 기병 150여인을 합하여 경원 옹구참에 이르러 남녀 22명 말 10필 소 8두를 죽이고 노략해 갔다. 이 뒤에 또 적을 20여 명이 경성 부진정에 숨었다가 경원 진루 권을생 등 15명을 요격하여 죽였고 또 100여 명의 시원 참을 침노하여 임정이 비보하기를 적병이 친구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시원 등처의 사람들이 모두 산을 타고 들어가서 도둑을 피하고 도로가 통하지 못하여 경원 두 능의 상막정모울과 병마사의 능급을 미처 수송하지 못하고 도적들이 잇따라 침략하기 때문에 부가참 이북 사람들이 밭 일무도 경작하지 않고 모두 떠날 마음이 있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5일 신축 세번째 기사 역마를 바라는 제도를 예조에서 다시 상정하다.
예조에서 포마를 기발하는 제도를 상정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에 입문하면 병조에서 기마 문자를 주고 출사하는 인원은 승정원에 나아가서 마패를 받는 것이 구례인데 만일 자문에서 기마할 긴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입직대원이 친히 왕지를 품하여 병조에 내리고 병조에 쓰는 말을 준 연후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향식을 삼게 하였다. 포마는 역마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마패를 고쳐 만들면서 병조의 인신을 새기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마패를 고쳐 만들었으니 공력서 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왕지 두 글자를 새긴다면 또한 영리가 찰할 것이 아니오니 주장하는 병조의 인신을 써서 정흠을 삼으면 마땅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영경사가 완성되어 연하경 법회를 열다.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사제로 법의와 법발을 갖추어 연하경 법회를 베풀어 낙성하였으니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청원군 심종 청평군 200강으로 헌 향사를 삼고 또 부역한 대부에게 쌀 각각 한 석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여기를 잘못 산정한 서운관승 요당생을 영주로 귀양 보내다. 요당생이 술자가 되어 금년에 여기를 추보하는데 갑자로 12월 4일을 삼았다. 조정에서 반강한 대통령에게 이른 뒤에 보니 개해일이었다. 사헌부에 내려서 유당생의 추보가 차후가 된 잘못을 행문하니 유당생이 말하기를 11월 4의 크고 작은 것이 전의 산례와 같지 않기 때문에 판사 이재무 정애순 부정임 을제에게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여 갑자일러 사흘을 삼을 것을 정하여 그 초본을 만들어 겸정 최덕이에게 고해 최덕이가 선수 교정한 연후에 투진하였다 하였다. 헌부에서 당생과 재무 등 5사람의 죄를 논하여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당생 등 5인을 순금사에 내려 핵실하게 하였다. 순금사에서 아뢰기를 당생이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네 사람에게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였는데 네 사람이 모두 명문을 따를 것으로 대답하고 다시 추산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가져오게 하였으니 그 죄가 똑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시를 착오하였으니 그 죄가 진시로 작지 않다. 그러나 모두 편출할 수는 없다 하고 다만 당생만 외방에 귀양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3일 만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올량합의 두 친계 등에게 공격을 받아 도망친 명의 나인보 등을 공개하다. 사람을 경원부에 보내어 조정공차 장소기 등 5사람을 맞아오게 하였다. 동북면도 수문사 임정이 아뢰기를 경원병마사의 첩정에 의가하면 본년 3월 22일 대명공차 소기 장 56과 나인보 등 5인이 연명하여 장을 보내 말하기를 지난 무자년 3월 14일에 황제가 총기 양실리길과 우리들 6인을 보내어 칙류를 사가지고 조선 근경 해변에 가서 올리 인접 골간 올적합 보피 유명가하 및 몰연접 우말응거 등을 초안하게 하였는데 11월 13일에 히라온 위에 이르러 올적합 지휘 두 칭계를 만나보니 전두의 보피 등 사람의 간 곳을 물으니 그때 일찍이 입조하였다가 병들어 죽은 아지우라 등의 친아우 조롱계 등이 있어 그 형이 죽은 것을 의심하여 양실리기를 쏘아 죽이고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하려 함으로 우리들이 산을 타고 부의 동촌 주모단리에 이르러 걸식을 하며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29일 두 친계 등이 우리들의 뒤를 밟아 쫓아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말세비를 빼앗아 갔습니다. 상황의 오도리 올량합이 이미 대명을 배반하고 또 귀국을 침노하여 도적질을 자행해 길을 막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조정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의식이 떨어져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 전문하여 본국에 돌아가게 해주소서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즉시 의정부 지인 유반을 보내게 하였는데 쌍말을 주어 길을
배로 달려 소기 등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관인이 국경에 도착하여 민가에 기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도승문사가 아뢰었으므로 전하께서 깜짝 놀라 나를 명하여 맞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왔습니다 하였다. 또 연도 각관에 명하여 공옥을 정하게 갖추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장 56 등 6인이 황제의 성지를 받들고 올량합을 초원하기 위해 그 지경에 이르니 상관인을 쏘아 죽였으므로 그 나머지 5인이 돌아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지경에 내투하였다 한다. 이 적이 이미 상국을 배반하고 또 우리 지경을 침노하였으니 지금 우리가 가서 친 것을 상국에서 어찌 말이 있겠는가. 5사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상을 주고 후이 대접하여 상국으로 돌려보냄이 가다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8일 갑진 첫번째 기사 해풍군의 흥교사 탑을 영경사로 송림현의 선흥사 탑을 계경사로 옮기다. 공조판서 박차청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동독하게 하고 역부는 위병을 쓰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8일 갑진 두번째 기사 무고금지법, 과전체수법, 교육진흥, 매장법, 외노혁파 등 사관은 8가지 시무체. 사관원에서 시무 8가지를 조목조목 진달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그 첫째에 말하기를 풍속은 국가의 원기요 교화는 국가의 근무임이니 교화가 닦아지면 풍속이 후해지고 국가가 다스려집니다. 요순 때에는 의관을 그려 입어도 백성이 범하지 않았고 3대의 성시에는 누구를 헛듣고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곧은 도리로 행하였습니다. 한나라 문제 경제는 풍속을 변역시켜 백성들이 순우하여졌고 당나라 태종 때에는 바깥 눈을 달지 않고 나그네가 양식을 싸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다스림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풍속의 후하고 박한 데에 관계됩니다. 우리 동방이 전조의 성시에는 백성이 순우하고 풍속이 아름다웠는데 세한 말년에 이르러 풍속이 날로 박하여졌습니다. 우리 태조께서 천명에 응하고 인심에 따라 처음으로 방가를 이루셨고 전하께서 비서를 개성하여 도탑계 경수를 숭상하고 학교를 열어 넓히시어 전장 문물이 빛나게 크게 갖추어져서 교화가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쌓인 습관이 제거되지 않고 인심이 박하여 풍속에 있어서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으니 외방의 어느 사람이 말을 끌고 서울에 들어갔다가 마침 해는 저물고 비를 맞아 몹시 추워서 어느 집에 이르렀더니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밤새도록 추위에 울부짖다가 땅에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풍속의 중추요 사방에서 우르는 곳인데 어째서 인심의 박하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신등은 밝은 때를 위하여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또 고자질하는 풍속이 성행하여 사람을 해하려고 무명장을 거하는 자가 있고 분풀이를 하고자 하여 진문고를 치는 자도 있으며 수령을 참수하는 자가 또한 많아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대개 수령이란 구중에서 명령을 받고 백리나 되는 곳에 나가서 정사를 맡은 자입니다. 열집이 되는 고을에도 오히려 군신의 예가 있으니 비록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백성된 자가 휘하여 숨기는 것이 가하고 풍자하여 일깨우는 것이 가합니다. 하물며 이 나라의 삶에서 그 대부를 그르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 토향원과 교활한 아전 간사한 백성들이 혹 태장을 맞거나 혹 부역에 시달리면 도리어 사사 원수를 삼아 밤낮으로 부지런히 몰래 중상합니다. 국가에 쓴 그 참수한 말을 가지고 수령에게는 법을 다하고 간사한 백성이 수령을 고소한 죄는 논하지 않으니 이리하여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해치는 풍속이 일어납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한 고을에서 일어나면 한 도에 퍼지고 한 도에서 일어나면 한 나라에 퍼지니 이렇게 되면 돌아오면 효도하고 나가면 공손히하는 아름다운 선비와 이 사람을 친히하고 어른을 위해 죽는 착한 풍속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또 수령으로 사가 없고 지극히 공정한 자는 호활한 자에게 참소를 당하고 유연하고 겁이 약한 자는 참소를 두려워하여 손을 거두고 있으니
정령이 행해지지 않고 구역이 고르지 못한 것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원컨대 사람의 악한 것을 미워하여 강개하고 바른 대로 구하는 자와 수령의 탐하고 사나운 것을 미워하여 사가 없어 진구하는 자는 모두 좌제하지 말고 일이 종사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 원망을 가지고 평민을 고수하는 자와 사감을 끼고 수령을 참수하는 자는 아울러 살을 껴서 남을 해치고 아래 사람이 되어 위 사람을 해치는 죄로 좌제하여 경박한 풍습을 옮겨 중후한 풍속을 이루소서 하였다. 정부가 의논하기를 수령의 범람한 일을 한결같이 부민이 형고하지 못하게 하고 간악하고 사나운 무리에게 악을 징계할 문이 없을 것이니 다만 무고한 자만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둘째에 말하기를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윤이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과전을 주고 또 녹봉으로 우대하니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급전에 한 가지 일에 있어서 미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전의 다수를 따지지 않고 진구한 자에게만 주니 이 때문에 염치가 있어 구하지 않는 자는 일결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하게 이익을 구하는 자는 전지가 많기를 백결에 이르니 고르지 못한 탄식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심한 자는 생사를 엿보아 심지어 죽기 전에 진고하는 자가 있으니 염치에 어떠하며 사풍에 어떠합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진고를 허락하지 말고 범죄한 사람과 후사가 없이 죽은 사람이 받았던 전지를 서울 안에서 한성부, 외방부에서는 관찰사가 호조에 보고하고 호조에서는 조사가 전지를 받고 아니 받는 것을 상고하고 또 받은 전지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전지가 없는 자와 적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절급하소서. 그러면 고르지 못한 탄식이 없어지고 염치의 풍속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한계갈치 사헌부에서 수판한 것에 의하여 전에 받은 전지의 다소와 진고한 전지의 수를 상고하여 전에 받은 것이 적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절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셋째에 말하기를 세도에 오르고 내림은 인재의 성쇠에 매어 있고 인재의 성쇠는 사도의 득실에 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안으로는 성균, 밖으로는 향하게 모두 교관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니 가위 성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균은 일국의 학자가 모이는 곳이니 사표의 선택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제신 권근과 이첨이 서로 계승하여 겸 대사성이 되어 인재를 교양하여 인재가 무리를 배출하는데 지금은 그 직책이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제주는 다른 시대에 빌리지 않는 것이니 쓰는 데 있어 어찌 사람이 없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금교 한승부사 세자 빈객 조용은 학술이 정하고 제덕을 갖춘 것이 한때의 학자가 모두 마음속으로 복종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용으로 겸사 대사성을 제수하여 서연에 진강하는 여가에 성균관 사진하여 학자들을 가르치게 하시면 사표가 서고 교양이 잘 될 것입니다. 또 군현의 학장에게 공억하는 নম্록을 지금 모두 정파하였으니 전하께서 학문을 높이는 뜻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학장의 নম্록을 회복하여 성조의 건학을 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다만 학장의 늠록은 그 고을에 사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넷째 이르기를 외구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인년 이래로 군현을 침략하고 생민을 살육하여 환이 된 것이 지극합니다. 우리 성조에서 무로서 침략을 막고 문으로 다스림을 이루나 외인의 사람됨이 성품이 사납고 이랬다 저랬다 하여 믿기가 어려운데 지금 관직을 주어 궁정에서 수기하게 하고 이들을 사서 노비를 삼아 주군에 널려 있게 하니 심히 미편합니다. 또 경상도 한도만 보더라도 그 수요가 2천에 이르렀는데 혹은 가장의 아내를 겁탈하고 혹은 이웃 마을 사람을 죽이니 이것이 좋기 이상지계가 될 만합니다. 자고로 바깥 오랑캐의 사람이 처음에는 지극히 미약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반드시 제어하기 어렵게 되는 법입니다. 신등은 두렵건대 이들 무리가 하루아침에 벌떼처럼 일어나면 또한 강적이 될 것이라 염려됩니다. 만일 그 부영이 우리 변방을 도둑질한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 그 부영을 치겠습니까?
싸움에 나가서 창을 거꾸로 할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제를 구하여 사로서 우리의 노비를 삼는다고 칭탁하여 우리 주군에 두는데 그 마음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인 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다 죽이더라도 가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외인을 사서 노비를 삼는 것을 일체 모두 언금하여 화의 삭을 막으소서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할 길을 아렌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다섯째 이르기를 성중에서 죽은 사람을 혹은 가로에 버리고 혹은 구항에 두니 진시로 참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한석비에서 오부로 하여금 수시로 곧 묻어서 왕도를 숙청케 하도록 육전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성조의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갓 문구가 되었으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원컨대 따로 한 간사를 세워 매치원이라 이름하여 오로지 그 일만 맡게 하고 두루 성중을 돌아다니며 만일 죽어서 버려진 자가 있으면 상거 10집을 한도로 하여 버린 집을 조사하게 하고 그 집을 찾아내어 주가에서 돈을 징수하여 매장의 비용을 충당하며 찾아내지 못하면 10집의 사람을 내어 그 시체를 매장하고 혹 집안이 가난하여 사람이 죽어도 매장하지 못하는 자는 징고를 허락하여 묻어주어 풍속을 후하게 하고 왕도를 청결케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중에서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은 것은 헌사가 교리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다. 여섯째에 이르기를 사람이 의뢰하여 사는 것은 의식뿐입니다. 우리 동방에 처음에는 뽕나무와 산만 알고 목면이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간이 대부 문익점이 중원에 사신 갔다가 그 씨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 위로 경사에서 아래로 서인에게 이르기까지 상이 하상을 모두 이것으로 만드니 백성에게 공이 있음이 가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이미 포상의 법을 거행하여 작지를 추승하였으니 가히 온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상고하면 무릇 한도에 공이 있는 자도 모두 사당을 세워서 제사하는데 하물며 한나라에 공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원컨대 관향에 사당을 짓고 제전을 주어서 제사 지내어 성조의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인원하기를 이미 일찍이 포상하였으니 사당을 짓고 제전을 주는 것은 아직 정지하소서 하였다. 일곱째 이르기를 경에 말하기를 살았으는 예로서 섬기고 죽었으는 예로 장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에는 슬픔을 다하는 것이 귀하고 예는 영겁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한데 태조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경을 세우고 기를 베풀어 상장에 대한 예가 육전에 실려 있는데 오직 장사 지내고 무덤 쓰는 제도만 정한 것이 없습니다. 세간에 장사 지내는 자가 그 관각, 의금, 석실, 성문, 석인, 석상을 부유한 자는 참남하기가 공후의 빅이고 가난한 자는 재력을 탕진하는 이것이 어찌 조고의 뜻이겠습니까? 자식된 자의 마음으로 본다면 오히려 가하다 할 수 있으나 명분의 참남됨에 이르러서는 어찌하겠습니까? 신등은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사대부의 장분의 제도를 정하여 사치를 검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아렌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여덟째에 이르기를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생명을 삼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양형의 비축을 염려하여 백성들의 왕년 환자를 독촉하여 받음으로 세전에 양식이 떨어진 자가 참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국가의 명령을 기다린 연후에 창고를 열어서 진휼하고 구워주니 신등은 두렵건대 굶주린 백성이 미처 구제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백성이 양식이 떨어진 자가 있으면 감사가 곧 수령으로 하여금 창고를 열어서 진휼하고 구워주게 하고 그 연후에 국가 보고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조목은 의논한 대로 따를 수 있으나 오직 진제에 대한 한 가지 일은 의창이 본래 백성을 위해 설치한 것이니 경내에 줄인 백성이 있으면 먼저 창고를 열어서 진율하고 곧 감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우리 동방은 땅이 작아서 도성으로부터 변방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 멀지 않으니 만일 줄인 백성이 있으면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임의로 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어리석은 아직리 살피지 않고 함부로 소비하여 조도가 절대가 없어 창름이 빌까 두렵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향후는 각
그 고을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라 칭송받으나 실제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고 연금은 절금이다.